저 이번에 액티브 ETF 다 같이 나오는데 삼성운용 한번 화이팅 한번 해야죠. 아유, 네, 해야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삼성자산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이수용 기자라고 합니다. 5월 말쯤에 이제 운용사들에서 액티브 ETF라는 게 나와서 이제 좀 각 운용사분들, 관계자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지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그로스 주식운용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범진 본부장입니다. 액티브 ETF라는 게 저도 약간 살짝 개념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좀 어떤 ETF를 액티브 ETF라고 하는지, 그리고 네. 좀 기존 ETF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상품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액티브 ETF는 작년 7월 달에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추종 지수가 상관계수를 0.9% 이상 쫓아가는 게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패시브 패시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거를 0.7%까지 상관계수를 낮춰줬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운용사들이 자신들의 운용 전략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매매를 네네. 할 수 있게끔 네네. 이렇게 만들어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ETF의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사실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의 장점과 공모펀드의 장점을 서로 결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패시브 ETF의 장점은 수수료가 좀 저렴하다. 그쵸.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ETF니까 포트폴리오가 또 그날그날 계속 공개가 네네. 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장점이고, 하지만 이제 공모펀드의 장점인 매일매일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것들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네네. 공모펀드의 단점도 보완하고 네. 패시브 ETF의 장점도 서로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펀드가 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초과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드는 이 액티브 ETF의 지수를 네네.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차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지수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고, 네네. 거기를 0.7%의 상관계수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수를 잘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죠. 액티브 ETF의 좀 강점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에 연금 저축이나 이런 데서 ETF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거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 한 종목을 샀을 때는 그 종목의 변동성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네. 바이오에 투자했을 때 이 종목의 신약 개발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하고 폭락하고가 되는데, 네네. 저희가 어떠한 산업이나 테마에 투자할 때 그 테마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차라리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잘 된 액티브 ETF는 아크 ETF가 최근에 아크. 예, 네네. 최근에 있는데, 사실 최근에 아크 ETF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그쵸. 이유는 아크 ETF가 추구하는 게 네네. 뭐 제는 바이오, 또 우주 산업, 또 혁신 성장 네네.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될 때 약간 고밸류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취약합니다. 할인을 그래서 크게. 그래서 네네. 변동성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액티브 ETF의 특징이 아니라 이거는 패시브 ETF도 그런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이나 공모펀드도 그런 네네. 테마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면 네네. 그건 다 같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ETF는 제가 보기에 네네. 새롭게 뭐 나타나는 그런 산업이나 테마에 투자를 할 때 네네. 이런 테마는 사실 그 기술의 변동에 따라서 주가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비중 조절이나 편입 편출을 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오늘 좋은 기술이 뭐 6개월, 1년 뒤에는 쓸모없는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판단을 해서 종목을 필요할 때 계속 교체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종목을 교체하는 거에 대한 매매 비용도 약간 투자자들이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ETF를 고를 때 네네. 수수료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투자하는 ETF가 만약 거래량이 별로 없다면 이 호가에 자기가 사고 싶은 수량이 없을 경우에는 좀 더 높은 가격에 체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선택을 할 때는 거래량이 많고 네네. 호가마다 촘촘히 있는 그런 ETF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그런 거래 호가가 변동이 되면 1%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수수료보다는 그런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수수료뿐만 아니라 그런 거래 비용 이런 것들도 좀 거래량이 촘촘한지 이런 네네. 것들도 같이. 하나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럼 이제 삼성 운용에서 나오는 액티브 ETF가 섹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래차랑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약간 네.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섹터를 선정하신 이유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테마를 성장할 때 향후 한 10년 동안 네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고르면서 이 두 테마가 나왔고요. 네네. 먼저 미래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래차는 과거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사람이 네네. 직접 운전하는 네네. 그런 이동 수단이었는데 향후에는 사람의 간섭이 최소화되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같은 거를 들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차 안에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네네. 그런 스마트 플랫폼으로 변화를 할 거로 보고 있고 네네. 또 연료도 이제 친환경 쪽 전기나 네네. 수소나 이런 것들로 바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미래차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거대한 산업의 통합이다, 융합이다. 네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향후엔 자율주행차가 늘어나고 네네. 또 뭐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테마를 선정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는 이미 많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각 국가에서 뭐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네네. 그리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따른 이런 뭐 제반의 정책들이나 규제나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2050년 정도 되면은 한 50%까지 저희는 커질 걸로 보고 있어서 네네. 향후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 네네. 수익성은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어서 뭐 금리가 올라가서 일정 부분 뭐 주식시장 조정받고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있을 걸로 보는데 이렇게 긴 테마, 수익성이 좋은 산업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우수한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으시고 이게 아까 뭐 2050년까지는 그래도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으신데 약간 좀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네. 좀 급해가지고 이게 좀 네.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그래도 좀 투자할 맛이 나고 그럴 텐데 좀 어느 정도 선으로 좀 보고 있으신가요? 해당 업종들은? 그러니까 그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고 밸류에이션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있는 완성차라든지 네네. 부품업체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도 사실 밸류에이션이 비싸긴 한데 네네. 그게 왜 비싸냐면 사실 LG화학이나 SDI 같은 그런 셀 업체들이 네네. 작년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판매량이 늘면서 올해부터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는 네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 좀 비싼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은 계속 증가할 거고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은 있어도 향후 뭐 한 4, 5년을 보면 네네.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위해서도 네네. 또 완성차라든지 부품 업체들을 이런 기업들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글로벌리 봤을 때도 한국에 있는 완성차나 부품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네네. 뭐 전기차나 또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뭐 현대차가 뭐 앱티브라는 회사랑 자율주행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글로벌 자동차 리서치 회사인 뭐 내비건트 리서치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탑3 글로벌 탑3 안에는 이 현대차나 앱티브의 기술이 들어간다. 네네. 이렇게 지금 연구 리포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좀 적당하고 싼 그런 업체들도 좀 많이 늘 거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이 단순히 2차 전지나 수소를 넣는 것보다는 좀 변동성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과거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론지라든지 다초 네. 이런 기업들이 이익을 본격적으로 낸 게 한 2년 정도 되고 있고, 근데 그런 기업에 기자재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게 국내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또 풍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의 실적들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네. 올 1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금은 뭐 약간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게 네네. 좋은 기회다. 네네. 이럴 때 사놓으면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액티브 ETF를 운용하면서 약간 어떤 종목을 뭐 편입하고 편출하는지 아니면은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약간 기준 같은 걸 좀 설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편출입하고 비중 조정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그 내부 리서치 조직이 네. 있고요. 네. 거기서 뭐 경험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는 사실 그 가프라고 얘기해요. GARP 가프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뭐 그로스 리즈너블 프라이스라고 해서 성장성이 있는데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네. 저희는 편입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성 액티브만의 하우스는 또 이제 밸류에이션도 네. 또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어서 퍼나 EV 에비타 이런 지표들이 네. 평균보다 좀 낮은 그런 업체들을 좀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액티브 ETF를 만드시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수를 이제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약간 좀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모델링을 했을 때 뭐 평균 기대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가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최대 하방 리스크를 최대 하방까지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 내부적으로 데이터는 이거 만들 때 네네. 다 해봤는데 이게 사실 과거 5년치 데이터 저희가 이제 선택한 종목으로 과거 5년치를 네네. 봤을 때 네네. 사실 코스피보다 한 5배 정도 높은 수익률이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네네. 지금 저희가 고른 이 산업이 네네. 2차 전지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자율주행이나 뭐 전장 이런 쪽 지금 가장 핫한 네네. 업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사실 미래에도 이렇게 지속될 거다라고 그 저희가 전까지는 좀- 저희가 이거 확답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저희가 이제 성장할 거라고 하는 산업들을 네. 보면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쵸. 네네. 뭐 6개월, 1년. 근데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보면 이 산업이 이렇게 커 나간다고 봤을 경우에는 네네. 지속적으로 수익성과 수익률에 있어서 아웃퍼폼을 한다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 알 수 네네. 있는 거고 지금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네네. 애플 이런 것들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지수를 많이 아웃퍼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저희가 지금 고른 이 미래차나 신재생 에너지도 네네. 그런 류의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테마하고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코스피보다는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어요. ETF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가 저는 공모펀드보다는 ETF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성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이나 테마에 있어서 네네. ETF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액티브 ETF는 네네. 매니저의 역량이나 또 그 하우스의 리서치에 의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시브나 일반 지수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네네.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연구 단계인데 만약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네네. 했을 그건 좀- 때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서 피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분리막이라는 전해질. 네네. 이런 기업들은 사실 기업 주가가 네. 좀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구가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어떻게 상용화되는지에 따라서 네네. 저희가 종목을 수시로 편출할 수도 있고 편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니저의 역량에 맡긴다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도 앞으로 커져나가는 이런 ETF 시장에서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증시 전망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자산 배분 전략 등 약간 좀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4월달 CPI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네네. 인플레에 대한 걱정, 네네. 또 인플레가 일어나면 금리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을 하면 또 멀티플이 높은 주식들은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네네. 우선 금리 인상은 뭐 테이퍼링이 먼저 시작되겠지만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상승은 약간 정해진 수순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물가라든지 금리는 약간 우상향으로 간다고 봤을 때에는 네네. 당분간은 너무 고밸류에이션에 있는 종목들은 좀 약간 언더퍼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일단 한물 꺾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로 왔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볼 때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종목을 선별을 한다면 네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 주식시장은 더 우상향할 기회가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현대차, 뭐 기아, 뭐 이렇게 대형주들이 네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10배가 안 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뭐 시장 밸류에이션 정도만 받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그것들이 2분기, 3분기 지나면서 지금 반도체 수급 때문에 네네. 예, 걱정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그 수급만 풀리면 또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러면 지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은 약간 좀 더 우상향하는 시장으로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네네.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할 일은 좀 이제 개별 종목을 좀 더 열심히 예. 파서 투자를 예. 하면 되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네네. 백신을 맞으면서 경제 활동이 또 활발하게 이어지고 사람들이 네네.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 네네.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 네네. 의류, 또 이제 뭐 여행도 다니면 항공, 네네. 뭐 레저, 뭐 이런 업종들은 아직 실적이 안 올라왔는데 네네. 내년도를 바라보면 올해보다 내년도에 실적이 훨씬 더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교체나 그런 쪽에 일부 담고 계신다면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본부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불러서 고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